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미디어 엔터주를 분석합니다. 최근에 악재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호재도 있는데 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 매력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조상기 SK증권 남양주 지점 PB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호재라 하면 기생충 같은 영화, 그죠? 네. 정말 세계적인 상을 받았고, 악재라 하면 이 YG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좀 불안불안하죠. 일단 엔터미디어주 최근에 흐름 체크 포인트부터 알려주세요. 일단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중국 매출 비중이 한 5% 내외까지 빠지면서 이 하락한 미디어 콘텐츠 업종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향 매출이 성장되면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시현하였고 주가 리레이팅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들어서 2019년에는 이 제2 콘텐츠를 제외하면 모든 엔터 미디어 업종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이슈도 있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승리의 YG 이슈도 있고요. 1분기 실적 하회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레이팅 되기 충분했었고 주가도 하락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엔터 업종을 보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계속 이어왔었고요. 그만큼 또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어서 오늘 좀 섹터 회복의 가능성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하반기를 좀 고민을 해보면 미디어 콘텐츠 쪽에는 중국이 없이도 이제는 글로벌화를 통해서 2020년 정도에는 증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한한령 완화의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주가 회복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그 변곡점은 미디어 업종을 봤을 때는 6월 1일 날 첫 방영되는 한국판 왕자의 게임이라고 불리고 있는 아스달 연대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터 업종 쪽으로 봤을 때는 7월이나 8월쯤에 이 YG 쪽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그걸 통해서 기획사 쪽에 대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기회 요인을 이제 찾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을 발굴하는 게 다음의 임무인데 어떤 종목 볼까요? 첫 번째로는 CJ ENM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네. CJ ENM 1분기의 실적을 좀 보면 TV 광고 쪽이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디지털 쪽이 39% 정도 매출이 성장이 됐습니다. 의미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유는 광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 10% 내외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감안하면 CJ ENM은 반대로 성장률을 기록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 안에는 프리미엄 광고 패키지 매출 쪽이 882억 원이라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약 19% 정도 성장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를 보면 미디어 업종 쪽에서는 CJ ENM만이 좀 높아진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2분기 실적의 주가의 향방은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 기생충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의 흥행 여부에 좀 관건인데요. 송중기, 김지원, 장동건 등 기존 중국에서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는 걸출한 스타들이 출연을 하고 있고 시즌3까지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활을 건 프로젝트에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8만 4천 원, 목표가는 2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 엔터주 가운데 첫 번째 관심 종목은 가장 사실은 대표주라고 볼 수 있죠. 예, CJ ENM입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두 번째는 기획사 중에 SM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네. 현재 부진한 투자 센티멘트의 핵심은 역시 승리 이슈입니다. 네. 승리 이슈 때문에 매니지먼트 리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YG의 특별 세무조사에 따른 이 파급 확대가 우려감을 좀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이슈에 대해 해결이 언제 될지 그리고 또 어떤 결론이 날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횡령 배임 이슈까지 확대가 된다면 YG뿐만 아니라 SM-같이 기획사들의 기업 가치가 조금 디레이팅 될 부분이 있고요. 한 단계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 계속 기업에 대한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면 기업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한 리레이팅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엔터 업종은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중국을 제외시키더라도 2020년도까지는 이미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실적이나 아티스트의 라인업을 좀 고려를 해보면 3대 기획사 중에서는 그중에서도 SM이 좀 가장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어제장에서 12.2% 상승한 종가로 끝났는데요. 그 이유는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장에서도 예.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3대 주주인 KB자산운용 쪽에서 조만간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서 공개 주주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를 요구를 했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이 있었고, 또한 4대 주주인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 쪽에서도 이와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최근의 트렌드인 행동주의 펀드에서 압박이 가해졌고, 그에 따른 주가가 하락한 부분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SM을 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매수가는 42,000원, 목표가는 4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엔터주들이 조금 YG 사태 같은 게 좀 가라앉게 되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 SM은 지금 말씀하신 또 좀 새로운 재료가 좀 부각이 된 거죠. 네.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보이고, 네. 여기도 최근의 트렌드가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네. 이유는 뭐 한진칼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주 가치의 극대화, 그리고 뭐 스튜어디시 코드에 따른 어느 정도 대기업에 대한 물량 주기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이 펀드에 따라서 대기업의 개인 주주들이 보유한 회사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SM도 그에 따라서 가치가 조금 상승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가운데는 뭐 YG는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악재가 남아 있어서 그거를 뭐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 말고는 SM이나 JYP로 시각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SM이 또 좀 재료가 좀 붙은 겁니다. JYP는 어떻게 보세요? JYP는 그 개인의 회사로 출발하긴 했지만 이수만 회장처럼 이렇게 개인의 소유한 회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JYP는 아무래도 주주가치 극대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SM이 좀 더 주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엔터 미디어 관련주 보면서 두 종목 집중적으로 관심주를 주셨어요. CJ ENM하고 SM입니다.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 확인할게요. 예, 코스피 7포인트 하락입니다. 예, 오늘 뭐 오를 만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아무래도 금요일이고 여러 가지 약한 점이고, 코스닥은 강보합 올라갔다가 지금 또 약보합 전환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어려운 구간을 보냈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 5월을 마무리하는데요. 일단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6월에도 좋은 전략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